최성환 대표께서는 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네. 코스닥은 3%가량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월요일 날 상승분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요일,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시장 전망을 했었을 때 이제 한미약품 임상 중단과 관련돼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고점 논란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지금 시장에서 버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약간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조금 앞서고 있다는 그런 발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섹터 중에 이제 그 낙폭 과대 업종인 그 조선 업종 중에서도 LNG 선박 발주 사이클이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3월 달에 관리 종목 해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희가 가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의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아바코라든지 야스 같은 업종들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주 시장에서 좀 이렇게 그 미리 예측한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업종까지 설명해 주셨고 두 분과 이제 간장을 봤으니까 이제 게장 이번 주 시장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의회 연설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의견 좀 말을 하겠죠. 그렇죠.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게장? 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MWC 2018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됩니다. 그 2월 26일 그 월요일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개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MWC 2018에서 나오는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가 바로 반응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ES 때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런 관심들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피로감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그 부품주 찾기에 열을 올렸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 판매량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 업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이제 받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적어지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과거에 그 증강현실로 유명세를 떨쳤었던 이제 포켓몬고라든지 지금은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그 휴대폰 게임들이 지금 어디로 갔나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2주 만에 3천만 건이 다운로드되고 와. 이렇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좀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원전을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있을 중동의 그 사우디 쪽에 있을 원전 발주 사업을 우리가 이제 받아올 수 있을 그런 포석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말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수출했었던 원전이 지금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총 4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사우디에서 발주가 나왔을 때 효과적인 레퍼런스로 작용하기 위해서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원전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어제였었죠.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했는데요. 네.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많이 그렇겠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쏘고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출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빨리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목을 해보자고 하시면서 WMC 2018도 또 주목을 해보자고 이번 주 개장 이슈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간장게장 이슈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에머스퍼시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상당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에머스퍼시픽에 대한 관심들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난티로 유명한 고급 리조트 개발 업체인데요. 현재 남해, 가평 그리고 부산 등지에 이제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권 분양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호텔, 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영 매출과 그리고 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모집하면서 발생하는 이 분양 매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사업 부분별 매출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 매출 비중은 뭐 아랫부분인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분양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운영 매출은 호텔이나 리조트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반면에 분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높지만 매년마다 신규 건설되는 프로젝트가 없다고 하면은 네. 공백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18년도와 19년도에 이런 공백기가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운영 매출에서 좀 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산 쪽에 아난티 코브라는 호텔 리조트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분양 사업이 이제 좀 줄어들고 운영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매니저들이 이제 세미나를 가면 뭐 신규 분양 프로젝트는 언제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전까지는 과거 뭐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는 이 질문에 좀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머스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난 2015년도에 중국의 중민투라고 하는 중국 민생투자 유한공사라고 하는 민간 투자 업체가 있거든요. 이 투자 업체를 통해서 1,800억 원 정도를 이제 삼자 배정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분은 33%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에머스퍼시픽의 2대 주주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뭐 사드라든지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난해까지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선이 되면서 2018년도 뭐 신규 그런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로드맵 발표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분양 프로젝트가 이제 좀 언제쯤이냐에 대한 그런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논현동 개발 사업들도 뭐 주거용 주택으로 가느냐, 뭐 레지던스 호텔로 가느냐에 대한 그런 방향들을 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장기 투숙 계획이 증가함에 따라서 레지던스 호텔 쪽으로 개발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시기들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제 진행되면서 뭐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예상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인 그런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의 실적은 다소 이제 좀 실망스럽겠지만 미래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성원 대표께서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에머슨 퍼시픽을 주셨습니다. 간장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